천명의 피로 물든 은잔, 조선에서 가장 잔혹한 정치인의 최후, 그리고 그 마지막 잔을 기울인 남자, 정철. 1590년 봄, 선조는 조용히 작은 은잔을 내밀었습니다. 이 잔으로 하루에 3잔만 마시라. 하지만 정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술잔이 아니라는 걸요. 그는 조선 최고의 문장가였습니다. 왕과도 기싸움을 벌였고 누구보다 당당한 신하였죠. 하지만 술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며칠 후 그는 사발만한 은잔을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선조는 잔을 바라보며 의아해했죠. 어찌 잔이 이리 커졌는가? 정철은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전하, 잔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모양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요. 선조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더 이상 웃어넘길 수 없었죠. 1589년 정여립이 대동계를 앞세워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황해감사 한준의 장계가 올라오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철은 이를 서인 세력 재편의 기회로 삼고 영모라는 단어를 무기 삼아 동인 세력을 뿌리째 뽑으려 했죠. 정여립은 체포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를 따르던 자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서인의 영수 정철은 선조의 명을 받아 철저한 숙청을 감행했습니다. 영모자의 그림자는 남아있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 순간 조정에는 피비린내가 감돌았습니다. 첫 번째 희생양은 동인의 영수 이발과 그의 가족. 믿기 힘들겠지만 10살 배기 아이조차 고문을 피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철의 명령 아래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숙청이 아니라 대학살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문장가였지만 동시에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숙청이 끝나기도 전에 조정은 또 다른 소문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철이 술에 취해 국정을 소홀히 한다.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리고 결국 선조가 움직였습니다. 정철 앞에 놓인 것은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잔이었습니다. 이 잔으로 하루 3잔만 마시라. 선조는 겉으로는 정철의 건강을 염려하는 듯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은잔은 동인의 공격을 차단하는 방패였고 동시에 정철을 견제하는 수단이었죠. 하지만 정철은 왕의 의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잔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왕의 배려?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족쇄였죠. 그러나 정철은 비웃었습니다. 망치를 들어 잔을 두드려 더 크게 만들었죠. 왕이 정한 한계를 내가 따를 필요는 없지. 하루 3잔? 이제 그 규칙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은잔을 키운다고 그가 감당해야 할 운명까지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의 가장 큰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591년 선조는 세자 책봉 문제로 고민 중이었죠. 이때 정철이 나서 광해군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정철이 자신의 뜻을 넘겨짚고 자신에게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준다고 생각했죠. 바로 그때 이사내와 북인들이 움직였습니다. 이사내는 인빈 김씨의 오빠 김공량을 포섭했고 정철이 광해군을 세우고 신성군을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을 조정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선조는 결심했죠. 좀 쉬고 오시오. 정철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고 평안도 강계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며 조정은 다시 흔들렸고 선조는 정철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전란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조정의 복귀에 중책을 맡았죠.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1593년 정철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고 간 보고서는 이미 송홍창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죠. 명군 총사령관 송홍창은 전쟁 부담을 줄이고 조선을 안정된 상태로 보이게 하여 명나라의 군사 지원을 축소하기 위해 일본군이 조선 남부에 남아 있었음에도 일본군이 철수했다는 허위 보고를 올렸고 조선이 명과 직접 소통하는 길까지 막았습니다. 하지만 북인들은 이를 놓치지 않았고 정철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탄핵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유배길에 올라야 했죠. 매일 밤 정철은 유배지에서 선조가 하사한 은자를 들었습니다. 한때
조정을 휘어잡았던 실세. 하지만 이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는 술을 마시며 시를 읊었고 그 시에는 권력에서 밀려난 한 인간의 쓸쓸함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술잔 하나로 왕을 웃게 만들고 글 하나로 조선을 울렸던 송강정철, 관동별곡과 삼위인곡 등 그가 지은 시는 시대를 초월해 전해졌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묻은 피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송강의 시는 눈물로, 송강의 정치력은 피로 쓰였다. 그가 남긴 것은 술잔이었을까요? 시였을까요? 아니면 피였을까요?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면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